어머님, 입 닥치고 둬봐. 남편 내연녀를 불러내 화끈하게 털어버리는 재벌 며느리가 나오는 핵꿀잼 드라마 공작도시. 발바닥밖에 자랑 못할 남자를 왜 만나니? 오륙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야? 나 니네 집 간다. 무슨 소리야, 씨. 제이가 집에 데려다준다는 말에 무슨 이유에선지 이설은 웨이터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데, 엄마 아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린 시절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이설. 7년 전엔 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대학 입학하는 건 보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혼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는 동생 집에 잠깐. 살던 집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리만 남았다. 그럴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그런데 이설이 향한 친구의 집은 노영주의 집 위층이었고, 야, 뭐야, 저기. 너 진짜 나까지 엮였다가 아주 봐. 약속대로 반띵.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진짜 1,000만 원만 받았다고? 그랬으면 등신이지. 야, 넌 진짜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봐라. 너 영주 누나 생각하면 미안하지도 않냐? 노영주가 뭐 누가 저더러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시켰어? 이설은 노영주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한편 제이는 박정호로부터 영주의 유품을 모두 정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거인이 있었다는 게 마음이 좀 걸려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 어머님이 보통 분이시니 뒷달 없을 거 확인 다 하셨으니까 노영주인 척 사모님한테 그런 동영상도 보내셨겠지. 제이는 여전히 서한숙이 권민선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생각하죠. 준비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행도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민정수석 발탁 예정인 정준혁은 앵커를 관두게 되는데, 다른 동료들에게는 구설수가 생기지 않게 비밀로 하죠. 선배님 혹시 그 지난번 성진그룹 보도 때문에. 잘들 지내라. 잘 나가던 검사 옷 벗겨서 방송국에다 처박아두더니 혼자 힘으로 겨우 커서 빚 좀 벌라니까 그걸 또 쫓아내. 혼의 자식 주제도 모르고 까분다 이거겠지. 준영이 녀석 오늘 본가 저녁 모임 떼먹지 못하게 잘 챙기고. 네, 걔가 저희 아버지한테 고약하게 구는 데가 있지 않니? 한숙은 오발 사고 이후 제이와 사적인 이야기도 나눌 만큼 가까워졌는데요. 자업자득이다 싶어? 정필성이 같은 인간? 미우나 고우나 내 서방이라고 너랑 나 여기서 이렇게 갈리는 거야? 알아듣게 얘기해둘게요. 제이는 서류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 안엔 준혁의 적나라한 사생활이 담겨 있었죠. 오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야. 해피타임이 한참인 이때, 네, 현우 어머님. 저기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만난 남자 있으세요? 아, 남자요?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네, 제가 좀 상황이... 없으신 거죠? 아니요. 선생님 소개팅 해드릴까 싶어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진까지 보게 되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데요. 대표님? 미안. 좀만 쉬었다 합시다. 당신 어디야? 본가 저녁 모임 시간 맞춰 같이 갔으면 싶은데. 와이프? 제이의 연락에 징징대기 시작하는 내연녀. 뭐라는데? 어? 오빠! 고마워. 앞으로는 징징거리지 마. 재미없으니까. 알았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 우리도 금방 왔어. 엄마, 왜 거짓말해? 꺾고 왔잖아. 당신은 왜 거짓말 하냐잖아. 어이가 없네, 개식. 이설은 누군가 영주의 사망 신고부터 유품 정리까지 서두른다는 소식에 뭔가 의구심을 품는데요. 근데 이제 죽고 없는데 사망 신고에 유품 정리까지. 야, 근데 이설, 너 이번에 얼마나 받아먹으려고? 어이구, 우리 장설 왔는가? 한편 가족 모임에 최초로 입성하게 된 제이.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난 평생을 믿어 의심한 적이 없다. 시아버지는 식사 전 꼰대 같은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현호임이, 네. 제 아무리 용빼는 재주를 타고났대도 여자는 어차피 남자 그늘 빚진 법이다. 너희 시어머니만 봐도 나 같은 걸 서방이라고 들여놓고는
평생을 구겨진 자존심 편인데 매달려 있지 않냐. 괜히 토달지 마요, 아가씨. 얘기만 길어지니까. 자리 욕심에 시간 낭비 말고 더 늦기 전에 둘째 출산에 신경 쓰거라.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 아빠, 밥부터 먹고 하면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이 없었던 준일은 동생의 아들 현우를 친딸보다 더 이뻐했는데 하여튼 매정한 기집애. 이게 어디서 형수한테. 사실 두 형제와 소꿉친구였던 이주연. 아주버님, 현우 얼굴 다 익혔어요. 그러게 넌 뭐하고 형한테 아들 하나 낳아주지. 당신 그런 말이 어딨어. 너 같은 애 나올까봐 안 낳은 거거든? 야, 너하고 형 사이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왜 나와? 암만 못해도 형 같은 애 나오겠지. 그리고 형 은근히 여자한테 인기 좋은 스타일이다 너. 준일은 여러 선 넘는 발언들에도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주연이 그거 한 번만 더 기어로 확 밟아줘. 미국 디자인학원 어디 좀 나와가지고 유학파로 거들먹거리질 않나. 기집애가 형 밥맛이야 그거. 바람피는 주제에 듣기 좋은 소리는 잘하는 준혁. 아 왜 찜찜하잖아 조강현이 와이프. 여자가 아무리 모질고 독해도 그렇지. 아유 참. 해도 너무했지.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데. 당신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아니지 당신은. 아니 나야 조강현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고 조심성 없이 그런 짓은 안 하지. 그렇지만 살다 보면 오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걱정 마. 난 그런 짓은 안 해. 년놈들을 죽여버리고 말지. 너무 예쁘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내연녀를 따로 불러낸 제이. 외동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부모님하고 세 식구?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엄마랑 둘이요. 그럼 생활은? 엄마가 동네에서 작게 미용실을 하세요. 세상에. 악기 전공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어떻게든 성공해서 빨리 보답해드려야 되는데. 착한 딸이네. 소개팅 전에 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말씀으로 권해주시는 건 아는데요. 제가 아직 소개팅은 좀 그래요. 알았으니까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해 우리. 남자가 마음에 드나 모르겠네. 어머님, 입 닥치고 더 봐. 양심 따윈 팔아먹은 상간녀라고 해서 지 엄마 생각하는 마음까지 팔아먹진 않았을 거고. 어쩔까? 엄마도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알겠고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근데 오빠랑 저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정신 차려. 너 그냥 잠자리 상대야. 네가 사진 찍어 올린 그 핸드백 구두, 그 목걸이 선물인 줄 아니? 화대지. 정준혁이 너 만나는 동안 나랑은 아무 일도 없고 너만 봤을 것 같지? 우리 아직 다 했거든? 발바닥밖에 자랑 못할 남자를 왜 만나니? 이건 수고비. 그동안 내 남편하고 놀아주느라 고생했어. 속은 후련했지만 자신이 경멸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데요. 못된 기집애를 하나 혼내줬거든. 근데 홀어머니에 어렵게 사는 걔 형편을 이용해 먹었어. 내가 경멸하는 쓰레기들하고 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 한편 JBC 보도국 기자 한동민은 성진과 비리사실 폭로 후 갑작스러운 준혁의 퇴사 및 조광현의 아내 민선의 죽음과 영주 사이에 뭔가 내막이 있음을 직감하고 단독 취재를 시작하죠. 또 윤재희 말이야. 아니 정준영이랑 다 안 되며 너랑 윤재희랑 학교 때 사귄 거 뭐야? 현재 진행형이야? 아닙니다. 성진일과 내에서 그 여자 짬이 어느 정도나 되지? 조광현은 앞으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위해 한숙의 측근들을 이용해서 제의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데 할 수 없죠. 워낙에 나란 일로 바쁘신 분들. 그 윤 실장이 새로 얻게 된 직위의 정당성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너 인정 못하겠다고 다들 전시 오픈 불참 통보를 하는구나. 조광현 측에서 신호를 준 모양입니다. 주도권 다툼 당연한 거지. 저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왔으니 어쩌겠니. 붙어줘야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장 뾰족할 수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한숙의 조언을 듣게 된 제이는
민선이 영주를 폭행하는 영상을 보게 되고 노영주란 애랑 같이 살던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모양이더라. 그의 죽음에 한숙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입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 조강현이한테 이걸 어떻게 써먹을진 네 결정에 달렸다. 동민은 취재 중 영주의 집까지 찾아가고 계세요? 거기 빈집인데. 아, 예. 그럼 혹시 여기 그 예전에 살던 분들 중에 노영주 씨라고? 여기가 재개발 앞둔 동네라 집 꼴도 그렇고 세입자들도 자주 바뀌어서 제가 아는 게 없네요. 아, 예. 실례 많았습니다. 왜? 기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설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우연히 동민과 마주치는데요.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있어요, 다친데도. 아,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연락 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연락 꼭 주세요. 그래서 그 기자 이름이 뭐랬다고? 한편 정우를 찾아간 제이는 영주가 자살한 게 아닌 것 같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네 말은 권민선이 노영주 살해를 사주하고 조강현은 사망 사건을 자살로 위장하도록 힘을 썼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노영주 동거인이 권민선한테 복수를 한 거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검찰총장 자리를 갖다 바치면서 파트너십을 바란 거고. 공수처장이야. 앞으로 서한수 이사장한테 직접 딜을 걸면 될 테니까. 나 같은 건 길들여서 심부름꾼을 삼든가 아님 버리겠단 거지. 그렇게 제2의 대표 취임식 당일 조강현이 버르장머리 고쳐줄 방법은 만들어 온 거야? 조강현이 발뺌 못할 증거부터 확보하려고요. 폭행 동영상만 갖고 모자라요. 치부를 밝히겠다. 겁을 주겠다는 거니? 네, 자기를 지켜준 은혜도 모르고 배신을 했으니까요. 이후 오예린과 만나게 된 제이는 민선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우리 형님이랑 좋은 인연으로 만나 잘 지냈으니까 모르겠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 형님. 총장님도 아시나? 아, 당연하지. 알다 뿐이야. 부부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상류층 여성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에 예린을 초대하는 제이. 사모님 나가시던 모임 알죠? 알지. 그 옥년회. 이제 규성현명아 나가야지. 다른 사람 누가 있다고. 윤 실장. 아니. 윤 대표.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요. 너 안 오면 나 혼자 어떡하니? 윤 실장 그거 하나 잡자고 참 여럿이 고생이다. 견뎌보세요, 숙모님. 후기 전화 주시고요. 네. 주연은 준혁과 제이의 인신공격에도 오히려 현우를 이뻐하는 준일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당신 와인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와인 아니고 석류 주스야. 여자한테 좋대서. 유리 하나 낳는 것도 거의 빌다시피 매달리게 만들더니 준혁이네 아들 있는 게 부럽니? 다 늦게 갑자기 왜? 왜 사람 초라하게 만드는 건데? 아니야 주연아 그런 거. 그럼 뭐야? 형님 오셨어요. 사교 모임 당일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윤재입니다. 오예린이에요. 조강현 총장님 댁에. 제이가 강연의 내연녀였던 예린을 데려오자 민지영은 참지 못하는데요. 윤 대표, 나 자네 별로야. 그치만 100번 양보해서 자네까지는 참아볼 수 있어. 근데 저 여자는 아니지. 가정 있는 남의 집 남자 꼬여내. 버젓이 혼의 자리 만들어 놓은 걸로 모자라서. 감히 부인 행세하는 저런 여자랑 우리들 어떻게 한 공간에 같이 앉아 있으라고 할 수가 있지? 당연히 불쾌하실 거예요. 근데 숙모님, 사모님들도요. 가족 있는 남자가 내 언녀 사이에 버젓이 혼외자를 만들어 놓는 걸 모자라서 조강 지쳐 죽고 없는 집에 부인처럼 들어앉혀놓고 수발받고 있어요. 그런 남자랑은 한 편 먹으셨잖아요, 다들.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엄연히 상황과 맥락이 다른데. 이해들을 못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사실 모임에 나온 모든 여자들은 남편에 관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분들과 오라버니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관계한 기록들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이를 모두 해결해주겠다며 콧대 높은 여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하죠.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예린은 제이가 자신을 이용했던 생각에 서운해하는데요. 난 그것도 모르고 진심으로 내 걱정해주는 줄 알고. 믿었니? 아무 데서나 울지 마. 얕잡아 보이니까. 오늘 같은 일 또 겪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자기 이용해 먹었듯 자기도 나 이용해서 밥그릇 확실하게 챙기라고. 민지 형이 살면서 이 서한숙이 말고 이런 봉변은 처음이지. 어떨 것 같아? 다들 넘어갔을 거예요.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남편을 둔 저조차 솔깃했으니까. 남편 외도가 여자한텐 그만큼 뼈아픈 상처인 거지. 모두가 제이의 대표 취임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설. 대표 취임 왜 반대하는 거예요?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제이는 이설에게 고충을 털어놓으며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뭐 좀 벗겨 먹을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개털이었구나. 그러니까 대표 취임도 반대하고 다들 무시하고. 한편 오랜만에 모인 새 부자. 초코우유 좋아하는 것 같지. 어쩜 저렇게 잽이 판박이야. 필성은 준일이 보는 앞에서 준혁을 치켜 세우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일어나야겠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뭘? 바쁜 사람 여태 붙들어 놨으면 됐지. 너희 아버지하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니? 나 무시하는 거 괜찮다만 네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엄마 몰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지새끼 뵌 여자한테 주먹질이란 말이야. 사실 한숙은 준일의 생부에게 폭행을 당했었고 너 그렇게 차갑고 의문스러운 거 너희 아버지 내리밀 수 있어. 조심해. 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준일을 본 준혁은 형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데 어렸을 땐 형 참 멋있고 부러웠는데 이젠 좀 징그럽다.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응? 난소도 건강하고 자궁도 깨끗하고. 현우를 이뻐하는 남편 때문에 다시 한번 임신을 계획하는 주연. 자연 임신 아직 가능할까요? 40대의 임신이 어렵다는 건 20대와 단순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이가 난임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다 그만두겠다 내려놓으니까 현우 녀석 생겼잖아요. 그건 뭐야? 큰며느님 친정에서 보내오셨네요. 둘째 가지시려나 봐요. 준혁은 미술관에서 제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설과 마주치죠. 또 만났네요. 저는 가신 줄 알고. 서운했을까? 친구가 오기로 해서요. 안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설이 만나기로 한 사람은 준혁의 후배 동민이었죠. 근데 몸은 괜찮아요? 네.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장소를 옮기죠. 선배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야, 난 집에 가야지. 식사하셨어요? 아들 하나 더 낳아. 지금 이대로는 현우가 외로워서 안 돼. 주연이 둘째를 가질 계획인 것을 알게 된 필성은 제이에게도 아들을 하나 더 낳으라며 강요하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될 거랄 텐데요. 뭐야?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천건 같은 내 아들을 가로채놓고 현우 하나로 입 닫겠다는 거야? 더 이상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따라 왜 이리 유난스러워. 늘 시아버지가 언제나 안 그랬던 것처럼. 예민한 모습의 며느리를 본 한숙은 제이에게 머리도 식힐 겸 홀로 휴식을 취하라며 현우를 놓고 가라 조언하죠. 데려가야 제 마음이 편해요. 왜? 두고 못 갈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 아니, 조금만 혼냈어. 집에 가서 아빠랑 재밌게 놀고 있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책상 검사하러 가. 같이 못 가서 어떡하지? 일에 집중하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 뭐야? 결혼기념일 선물입니다. 정신의 앵커님. 이번에도 안 됐어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유산이 거듭됐던 터라. 결혼 초 반복된 유산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제이. 저기 마감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미안합니다. 정호와 제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주연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는데 다 그만두겠다
내려놓으니까 현우 녀석 생겼잖아요. 그 시각 집에 손톱깎이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응? 제이가 정우와 사귀던 시절 꼈던 커플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준혁. 과연 이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공작도시 5, 6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충격적인 진실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에피소드였는데요. 매회 예측을 뛰어넘는 긴박한 전개도 일품이지만 개인적으로 배우분들의 섬세한 연기에 더욱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